오늘 파자할 건데 파동 할 건데 문단 다 하고 그다음에 문제까지도 다 할게요.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 너네 원래 독서할 때 치우라. 원래 독서할 때 독서만 했어? 아니면 문법이랑 같이 했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도 뭐 여유가 있더라고. 문항만 쫓기듯이 했었어 그때 내가. 자 120페이지 파동. 정연이부터 갈게요. 한 문단씩 읽고 얘들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칠판에서 문단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문단 읽고 뭐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합시다. 자 정연이 시작. 네, 두 개의 단어가 얘들아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데 두 개로 이 문단을 자, 맨 앞에 나옵니다. 파동. 그 다음에 맨 끝에 매지. 자, 요 둘의 관계.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예시로 할 거예요. 자, 파동이랑 매질의 관계가 파동이 매질에 따라 전달된다 이 얘기거든. 자, 그거 예시로 두 가지 예시로 설명해서 매질이 뭔지, 그 다음에 파동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겠지만 매질과 파동의 개념 예시 두 개로 설명을 합니다. 자, 돌을 수면에다 던집니다. 자, 그러면 수면에 이제 파동이 생기는 거야. 수면파. 그렇죠? 얘들아 파동 밑에다가 수면파라고 쓰세요. 자, 돌을 호수에 던져.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퍼지죠. 자, 수면파예요. 그때 매질이 그 돌이 파동을 일으키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에요. 자, 수면 파동의 매질. 다시 말해, 매질은 수단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 매개체가 되는 거야. 자, 물을 매개로 파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에서 이렇게 수면파라는 파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될 때는 공기가 퍼져 나가는 원리 이런 걸 음파라고 해요, 얘들아. 자, 그래서 초음파 할 때 더 익히 들어봤겠죠. 음파 소리가 퍼져 나간다. 자, 두 가지 예시는 하나는 수면파라는 음파였어요. 자, 수면에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퍼져나가는 음파 이렇게 두 가지 예시로 파동이라는 개념, 매질이라는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파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밑에부터 원리죠. 진짜 원리가 그림 밑으로 있을 건데 그림 밑에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림 밑에 읽고 그림에서 그거 바로 이제 하나씩 요소 설명하면서 나갈게요. 시원하니 그림 밑으로 한 문단 시작. 파동은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현장장 가까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나르고 가장 낮은 지점을 고리라고 한다. 그리고 현장장 자원에서 마지막 그렇게 할 때의 높이 즉 공정하는 높이가 현장에서 최대로 구성한 고리를 짓고 마루와 마루코는 골에서 돌까지의 거리를 파란이라고 하며 파동의 주가가 짓는 횟수를 주가수라고 한다. 네, 뭐 개념들이 많지 얘들아. 그러니까 파동과 매질의 이제 세부 요소들인데 하나씩 그림을 통해서 볼게. 바로 위로 올라가서 얘들아. 자, 이렇게 평형점을 기준으로 요소들 체크를 할 건데 여기가 0, 여기가 평형점. 자, 여기를 기준으로 파동이 칩니다. 파동이 이렇게 칠 거야. 자, 요때 자, 위치 이 평형점으로부터 높은 위치 얘들아 여기 있죠? 자, 여기를 갖다가 승마루 할 때 그 마루예요. 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점 기준으로 각 최고점 요 부분이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진폭이에요. 거기 진폭이라고 나온 게 최고점 마루 혹은 최고점 골까지의 평형점에서의 거리다. 그대로 이런 얘기들 이제 밑에서 하나씩 있었던 거죠. 자, 진우야, 그러면은 마루 어디겠다? 아니, 파장 어디겠다? 요게 이제 진폭이면 파장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안 보이는? 여기까지.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골에서 골 혹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가로거리. 자, 여기가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진폭과 파장 이 거리를 밑에서 설명한 거고 이렇게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개념을 가지고 이제 주파수까지 나와야 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파동. 자, 이런 식의 파동이 자, 초당 만들어진 진동 횟수. 자, 이걸 갖다가 주파수라고 한대. 1초당 진동 횟수가 주파수다. 자, 온갖 개념. 파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온갖 개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도 계산을 할 겁니다. 이 개념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 계산이 아니라 그냥 수치 정리까지 밑에 문단에서 나올 거예요. 자, 옆으로 그냥 쭉 갈게요. 진우가 이어서 해봅시다. 파동의 진행 속도. 파동의 진행 속도는 파장과 주파수의 속도로 나타나며 파동의 속도의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 파동은 진행하면서 내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유도하는데 분파의 경우 주파수가 높을수록 내질이 더 흡수되어 멀리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질을 따라 진행하는 법적 파동은 다른 내질을 만나게 되면 파동의 유도는 변화되어 나오고 외부는 다른 내질로 추가되는 현상을 본다. 자, 진행 속도 그러니까 나옵니다. 얘들아 봐봐. 자, 주파수 요거랑 파장이랑 자, 이걸 곱하면 파동의 진행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첫 줄에 얘들아 거기서 수식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1초당 진동 횟수인 주파수와 파장의 곱이다. 자,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자,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거꾸로 볼 때는 자, 주파수가 속도가 일정할 때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낮다. 라고 우리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거꾸로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은 길겠다. 이런 식으로 속도와 주파수 파장의 이런 계산, 이런 문제가 쉽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요소를 가지고 속도가 이렇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이제 매질 간의 관계 변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 계산이고, 매질에 따라 파동이 변화하는 현상.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지금 진우가 읽은 3문단에 얘들아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이런 역학적 파동의 진행 상황에서, 자, 진행에서 파동이 매질에 흡수될 때가 있대요. 자, 파동이 매질에, 자, 우리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원리 설명할 건데, 이 단계에서 자, 여기 이제 흡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흡수시. 자, 아까 물이나 공기 같은 매개체 수단이었죠, 얘들아? 자, 이 수단에 파동이 치다가 파동이 흡수가 된대. 자, 그럼 파동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매질에 흡수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파동의 진행이, 이 진행이 안 되겠죠. 파동의 진행에 방해가 되겠지.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질에 파동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파동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 파동의 진행이 멈춘다.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이 속도 이후로는 이 파동과 매질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반사, 투가 두 파트로 하나씩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얘들아 크게 두 가지로
자, 다른 매질을 만나면 어쩔 땐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가 된대요. 자, 그래가지고 네 번째 반사 파트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투과에 대한 예시가 나올 겁니다. 파동이 어떤 매질, 다른 매질을 만날 때 반사가 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투과가 되는 경우 하나. 자, 지금 읽었죠? 서진이? 먼저 반사는 한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파동이 매질인 줄을 따라 진행하다가 고정단에 도달하면 진행해온 반대 방향으로 줄을 따라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처럼 매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에서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지는 것을 반사라고 한다. 네, 자 얘들아 반사의 예시는 벽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벽이라는 고정단이 여기 있다. 얘들아 여기 벽이에요. 자, 이걸 고정단이라고 한대요. 고정돼 있겠지. 자, 뭐가 고정돼 있느냐? 줄이 고정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줄을 묶을 거야. 자, 줄을 묶으면은 여기 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희준아 줄을 이렇게 흔들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줄을 벽에 묶어서 이쪽에서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줄이? 진동하겠지? 자, 벽에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더라? 튀겨나가겠죠. 이렇게. 반사예요. 자, 벽이라는 고정단의 파동의 진행이 이제 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자, 여기 반사다. 요 벽이라는 고정단에서 반사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시가 벽에 줄을 매단 상황의 예시가 나왔고 벽이라는 고정단에서 이 진행하던 파동이 자, 반사되는 현상입니다. 시연아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이게 상문단이었고 자, 왜 시연이한테 물어보겠어? 그 다음에 읽어야 되죠. 진짜.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반사랑 투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반사의 예시까지만 했고 이번엔 반사 혹은 투과예요. 자, 반사 혹은 투과를 예시를 이제 줄이 연결된 예시로 둘 다 예시를 드는데 줄이 연결된 예시로 갈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줄이 연결돼 있어요. 이거 줄이야. 이거 줄이에요. 자, 근데 중간에 경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줄이 이 앞에 거는 밀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밀도가 높은 줄이야. 자, 그러니까 이 경계는 뭐다? 밀도 차예요. 자, 밀도의 차이가 있는 줄을 다시 말해 매질의 속성이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앞의 매질과 뒤의 매질이 다르다.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야. 앞은 벽에서 완전히 반사만 되는 경우라면 지금은 줄이 이어졌는데 줄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 이제 볼 거야. 자, 두 번째 줄에 자, 파동이 밀도가 낮은 줄을 지나 높은 줄을 연결한 경계에 도달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원래 파동이 자, 요렇게 요거 입사 파동이라고 그래요. 자, 요렇게 진행을 하다가 자, 매질의 속성이 다른, 다시 말해 밀도 차이가 다른 경계에 있으면은 일부는 반사를 해요. 이렇게. 자, 여기는 반사. 일부 반사.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밀도가 높은 다른 매질로 투과해요. 이렇게 간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일부는 투과. 일부 반사, 일부 투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반사 혹은 투과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요 얘기를 하는데 도연아, 자 물어볼게요. 자, 물리적 특성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돼 있어. 보여? 자, 지금 누가 읽었죠? 방금 시연이가 읽었죠? 도연이가 한 번 더 얘들아 중간에 한번 끊을게. 여기 가령부터 이 차이를 결정하는 예시가 나올 거거든. 너네 자, 가령에서 다시 한번 끊어서 그 부분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도연아 읽읍시다. 가령 시작. 가령 먼저 진행하는 파동의 경우 매질 간의 밀도차가 클수록 음파의 경우 매질의 밀도와 음소 높은 값인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 정도가 큰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럼 어디서 반사되고 어떨 때 투과가 되는지가 이 예시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1번. 자, 첫 번째 밀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안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을수록 뒤에 줄의 밀도가 높을수록 밀도차가 클수록 반사가 많고 반사파가 많고요. 다음 두 번째 음파의 경우에는 음파 저항이 있어요. 소리가 저항하는 부분. 그 저항이 저항값이 당연히 크면은 반사 되겠죠. 그 얘기야. 가량으로 크게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밀도차. 이 줄의 경우 밀도차가 클수록 반사가 높고, 그 다음에 음파의 경우에는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가 된다. 요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경계에서 일부 반사 혹은 일부 투과가 될 때 그 경계면의 저항이 한마디로 격렬할수록 반사가 많이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면 보통 원리 끝인데 이 글은 마지막 문단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애매해서 어려운 거야. 진우 갈까? 다시? 진우야 지금 졸리죠? 해야지. 자, 지우 하려다가 진우 한편 진짜. 이러한 하나의 파동이 매질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에서 반사파와 투과파가 나눠질 때 별도의 에너지 소식이 없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보름 법칙에 따라 두 파동의 에너지가 열에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와 같게 된다. 다만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 네. 자, 이제 입사 파동에 쓰세요. 입사 파동이 요거야. 이거 말하는 거. 얘들아 불러줄게 쓰세요. 매질이 다른 파동의 진행을 말합니다. 이게 입사란 뜻이에요. 입사에다 써서 매질이 이와 같이 매질이 다른 파동의 진행. 매질이 다른 파동의 진행을 말합니다. 이거야. 이 그림. 요런 파동을 입사한 하나의 파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자, 이게 이렇게 파동이 경계에 가서 반사 그 다음에 투과로 나눠진다 했죠. 자, 그럼 나눠졌을 때 원래는 10으로 시작한다 쳐. 얘들아 봐봐. 원래 처음에 요 파동이 10이라고 치면은 앞에 반사 5 이 경계에서 뒤로 투과 5. 자,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10에서 반사 5, 투과 5로 나뉘는데 여기 반사, 여기 투과. 자, 근데 에너지의 고르는 법칙에 따라 이 합은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얘기를 말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너는 헷갈리게 하는 건데 마지막 담한 부분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5로 줄었으니까 반사파 진폭이 줄어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아까 진폭 써놓고 봤어요. 자, 여기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 5.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원래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면은 10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부 반사할 때 5로 줄어든다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투과 얘기는 생략된 거예요. 투과도 일부니까 줄어들고 반사도 줄어들고 이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까지로 끝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원래 10에서 반사 5, 투과 5 이렇게 나뉘니까 일부분만 포함되는 반사파 진폭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파동의 원리입니다. 얘들아, 요거
그러면 2번 풀어야 돼요. 내가 2번을 너네가 못 푼다. 그러면은 다시 할 거야. 자, 뒤에 보시고. 자, 1번, 3번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고요. 2번도 난이도가 안 어려워. 다만 이해를 했다라는 그런 확인차. 이런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기계 체험 예시. 응. 됐다. 정연이지? 얘들아, 영상 나오고 있죠? 누가 시험 안 봤지? 도현이는 아예 안 봤지?
지연이랑 진우 특히 지금 약간 엄청 졸린 상태야. 뭐야?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안 괜찮아 보이지? 이거 3명 특히 이거 3명. 아 시연이랑 이렇게 오늘 온 사람 없지? 왜 오늘은 이제 끝났고 오늘 온 사람 없죠? 나 주말에 또 가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아직까지 일정이. 그리고 얘들아 맞아 물어봐야지. 클리닉 풀어온 사람 있어 혹시? 클리닉 푼 사람? 몰라요. 이거 들은 적 없죠? 클리닉 풀어오기는 해야 된다라고 들은 사람 혹시 있어요? 자배갑니다. 혹시 클리닉은 없지만 문제는 풀어와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다. 없네 진짜 안 했네. 한 명 풀어왔더라고. 유일한 한 명이 왔어. 한 명은 왔고 한 명은 풀어왔어. 저기 한 명은 아예 클리닉을 하러 왔어요. 그 친구는 하고 갔고 그 다음에 한 명은 그냥 풀어왔고 공지는 안 나갔나 보다. 자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을 합니다. 자 시원이 1번 풀었습니다. 몇 번? 이거 아주 쉬운 문제야. 그냥 답이 그냥 있어. 심지어 칠판에 있어. 뭐야? 1번 있죠. 이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얘들아. 그냥 가야죠. 여기 있어요. 자, 속도. 얘들아. 속도가 동일하다면 이거 계산 나오나 했죠? 계산도 아니죠. 자, 낮은 주파수일수록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당연히 파장이 길게 했지.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 속도다. 안 지웠어요. 그래서 이거. 자, 그럼 이번은 조금 이따 할 건데 맞추긴 하자. 현우야, 이번에 몇 번? 다음 나올 때까지 갈게요. 선빈이? 이번에? 3번. 풀었죠? 네. 진우? 아니에요. 진우야? 이거 내가 이해하는 문제를 했잖아. 이거 이해 안 하면 수업 다시 해야 돼요. 자, 진우야. 졸리지 않은 진우야. 매우 졸려 보이지만 졸리지 않다는 걸 답으로 좀 불러주세요. 몇 번? 2번이지. 서진아, 2번 했지? 야 다시 알겠습니다. 2번 한 사람 손. 자, 이거 이해도 체크니까. 자, 나 2번 했다. 2번 했어. 지원아, 2번 안 했어. 자, 이거 어쨌든 복습할 겁니다. 2번 마지막에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복습. 자, 그 다음 3번에 지우로 간다. 지우 몇 번? 소율이 몇 번? 좀 상의 좀 해. 그 답에 대해서. 몇 번? 동의하지 마시고 상의를 하세요. 아닙니다. 시우라 몇 번? 3번이죠 얘들아. 3번부터 할 건데 4번 당연히 5번. 자 4번은 안 할 거야. 이거 틀린 사람 없어야 돼요. 자 3번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추론도 아니야. 그냥 종합 정리인데요. 얘들아 요거야. 자 일부러 안 지웠어요. 4번은 자 입사한 파동이 자 벽이라는 고정단을 만나면은 반사되는 거. 자 반사였죠. 자 어쨌든 파동이 진행하다가 이 상황에서 고정단에서 변화되는 양상. 자, 변화고요. 근데 반사고요. 자, 근데 여기는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다시 말해 매질이 다른 이런 매질을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속성의 매질이 연결됐을 때 경계에서 일부 반사, 일부 투과로 역시 변하는 겁니다. 자, 파동의 진행 양상이 둘 다 변하는 공통. 파동의 변화. 역학적 파동 변화. 이거 종합 정리야. 자, 둘 다 문단의 그러니까 그 설명 방식은 예시를 사용해서 공통적으로 파동 변화를 보여준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이거는 같이 할 건데 복습하세요. 이해 안 돼. 내가 틀렸다 그러면 얘들아 이해가 덜 되는 거야. 자, 지원이가 읽을게요. 고기의 초음파 시작. 고기들. 이만의 매트?
네, 그럼 반사파래요. 이거는 반사파 겸사입니다. 반사파 감지해가지고 뭔가 내부에 기계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가 확인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린 거. 나가 그 결과 검사 분석지입니다. 결과지. 자, 나랑 이렇게 했죠. 자, 초음파래요. 소리야, 소리. 자, 아까 음파의 경우 어떻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시험체가 뭔지만 이해하면 얘들아, 이게 안 됐으면 헷갈릴 텐데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파동이 여기 지금 초음파 센서고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감지하면. 자, 반사파를 자, 여기서 이 시험체라는 매질에 입사해서 여기서 이제 반사파를 감지해가지고 반사파를 감지하는 센서에 불이 들어와서 그 유무를 아는 그런 방식인 거야. 그러면 여기 매질이죠. 얘들아, 시험체가 매질인 거지. 그래서 다 그 부분에 시험체가 매질인 거죠. 이 시험체에 입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질. 그 다음에 이제 반사파. 여기 지금 반사파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이 없는 거야. 이게 이상이 없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데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가 결함이겠구나. 결함의 유무를 알려준다 이 얘기죠. 여기 이제 결함이겠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초음파. 입사한 초음파 매질에 가서 반사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함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반사된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분석지가 그대로 이제 옆에 나옵니다. 가로축이 시간, 다시 말해 거리. 세로축이 색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결함 부분에 대한 결과지니까 여기가 이제 A인 거죠. 여기가 A.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초음파. 요게 이제 바닥에서의 저항, 반사파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수치를 좀 잘 보세요. 자, 색이 요게 끝이 100입니다. 자, 끝이 100이야. 근데 지금 얘들아, 이게 몇이야? 90이죠? B가 80인가? 80. B 80 정도 되고, 뭐 A가 40 정도 되려나? 40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요렇게 이제 결과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볼게요. 1번부터. 자, 우리 복습이니까 1번부터 각자의 오답 잘 보세요. 가에서 결함 부위에 반사된 초음파는 여기죠, 여기. 자, 진폭이 당연히 얘들아, 진폭이 당연히 이게 초음파면은 결함 부위는 진폭이 여기서 끝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짧겠지, 진폭이. 이렇게 되겠지. 자, 당연히 작겠고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자, 답은 2번이에요. 가에서 얘들아, 요거 매질이에요. 매질입니다. 자, 매질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자, 흡수되는 상황이 있댔잖아. 자, 흡수되는 상황 여기 바로 나옵니다. 자, 이거 3문단에 나왔죠? 안 지웠어. 자, 매질에 파동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매질입니다. 자, 매질이 두꺼울수록 당연히 흡수가 잘 되겠지. 그러면은 파동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죠? 진행이 안 되겠고. 자, 근데 아까 3문단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음파.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3문단에 나오는 얘기야. 자, 높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자, 그러니까 지금 두꺼울수록 흡수가 잘 될 건데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 이용하면 당연히 더 흡수돼서 에너지 이렇게 했죠. 에너지가 떨어지겠지. 자,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아야 되겠죠. 주파수 낮고 흡수 안 되게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시험체라는 매질의 두께에 따라 두께가 두꺼울수록 주파수는 낮아야 된다. 자, 그럼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이랑 5번은 너네 물어볼 거야. 서진아. 자, 드디어 본인의 차례가 됐어요. 서진아, 이거 맞았댔지?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틀렸어? 예, 몇 번 했어 그때? 4번 했어요. 4번을 했어. 그러면 기다려. 3번. 도연아. 자, A랑 B 비교부터 할게요. 자, 요게 A, 요게 B. 그죠? 자, 음파 저항과 얘들아 이거 그냥 말을 쉽게 해. 그냥 뭐가 이렇게 주변 저항이니까 더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요거야, 요거. A보다
시험체 B 요게 더 크겠다 요거야. 이게 더 크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3번은 A보다 B의 저항이 더 크겠다 이런 얘기야. 저항이 반사를 일으키잖아. 저항이 반사파의 색인 거야. 저항이 반사파 색인 거야. 자, 얘 80이고 얘 40이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반사파 저항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서진아 4번은 설명해보세요. 초음파 센서가 더 가까웠다면 A는 현재보다 왼쪽에 나타났겠대요. 왼쪽. 여기 이제 시간에 해당하는 얘기죠. 왼쪽 뭐 오른쪽 이런 거. 뭐가 설명해요? 왼쪽에 나타났다는 건 시간이 어떻겠다는 거야. 왼쪽에 나타났다 시간이 빠르면 아니에요? 왜 빠르겠어? 왜 빠르냐고요? 초음파 센서와 결합 부위가 더 가까웠다면. 가까운 게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틀렸어? 아까 4번 했다고 했지? 아 그러네요. 네. 자. 아, 그 다음 5번. 얘들아 5번은 여기서 이어줄게요. 4번은 그렇게 당연한 얘기고요. 자 5번 여기서 바로 갑니다. 얘들아 봐봐 이거 80이야. 아까 색이 끝이 100이었어요. 자 이게 바닥까지 다음 초음파인데 왜 100이 아니고 80만 반사됐느냐. 자 나머지 20은 희준아 어떻게 됐겠어? 100에서 80의 세기로 반사가 되고 20은 어떻게 됐겠어? 추가됐겠죠. 오케이? 나머지 20은 추가됐겠지. 거기다 써놔. 일부 시험체 흡수에다가 추가라고 쓰세요. 추가, 다시 말해 흡수됐겠다. 그러니까 80이 이 반사파 색이다 라는 걸 추론 정도 하면 되는 문제. 5번 하는 애들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 그래프상 B가 80 정도의 색이 반사색일 때 나머지 20은 흡수겠다. 다시 말해 추가겠다 라는 추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때 이 전체의 승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빨빨 갈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해가 안 됐으면 응답이 있겠죠. 자 독서는 이렇게 끝. 독서만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한 15분 봤거든. 이 앞에 어휘 테스트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문법까지는 한 타임에 유선이 지우 말고 소율이 가자. 소율아, 그 문법 문제 파트가 있거든. 내가 지금 책이 저기 교연한테 있어요. 자, 맨 뒤로 문제 중에 앞반에 한 번 빼고는 안 풀렸대. 소율이가 확인 좀 해주세요. 문법 풀린 문제 있어요? 본인 책에. 뒤로 문법 160으로 내가 기억하나? 160부터 해가지고 뒤로 문제가 풀린 게 있다 없다. 다른 사람 볼까? 선유라 뒤로 문법 문제 풀린 거 있어요? 없어? 한 명만 더 물어볼게 그러면. 성균아 시연이 때려. 진우야 뒤에 문법 문제 풀린 거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피동사동 합니다. 그러니까 1부는 피동사동을 한 반 있더라고. 자 오늘 피동사동 문법 내용 아예 자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게요. 문제가 안 풀려 있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야. 160으로 160. 너네는 160을 피시고 얘들아 문법 아예 첫 장이죠. 160 피고 잠깐만. 164네요. 164, 뭐 162부터 있긴 한데 어쨌든 사동부터 할 겁니다. 자, 피동사동 요거부터 할 건데 일단은 눈으로 사 보고 있어. 무슨 얘기하는지. 162부터 뭐 사 이렇게 쭉 사동부터 할 건데 사동, 피동 두 개 오늘 문법 할 겁니다. 미리 한번 보고 있으세요. 왕가 사는 남자 봤어 안 봤어? 왕사나 봤어 안 봤어? 본 사람 손. 본 사람 한 명도 없어? 휴민트 본 사람 말고 왕가 사는 남자 본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막 고무 받고 막 목이 막 걸려 있잖아. 우리 배웠어요. 아, 여기 혹시 성준이? 성준이 맞아요? 아니야? 이름 뭐야? 아, 네, 혹시 지훈이 앉아. 지훈아, 앞에 앉아. 아, 한 번 왔었다. 한 번 봤다. 준이 친구. 맞죠? 지원이. 저 시우정 친구야? 아는데. 지원이. 근데 지원이 원래 이 시간 아니고 언제였죠? 토요일 몇 시였지? 10시? 오늘만 이 시간이야? 아. 토요일 10시. 자, 타이밍은 잘 잡았네. 이제 문법 할 거거든? 지금 앞에 독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법 시작하는 타임이에요. 자, 164페이지 보시고 얘들아 사동, 피동 할 겁니다. 사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동 할게요. 사동. 그 다음에 피동. 이렇게 할게. 소리가 너무 떠든다. 읽어야지. 164페이지. 예시까지 다 읽어. 예시까지 4. 주동표하고요. 네. 주동표는 주어가 굉장히 직접하는 것을 표현. 굉장히 옷을 입었다. 직접 옷을 입는 굉장히 춥죠. 보는 표현 주어가 남에게 굉장히 시키는 것을 표현. 엄마가 굉장히 옷을 입었다. 굉장히 시키는 엄마의 춥죠. 자,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꾸는 거 얘들아. 자, 지금 사동 표현은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너네가 알고 그거 갖다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주동이 뭔지는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그냥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유의지라고 하죠. 스스로 행하는 거, 자유의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동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돼요. 이거 한자로 시키다, 시키는 사점이다. 시키는 행위. 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한 단계 더 생각해서 시켜서 하는 것까지 하면은 막 이렇게 이중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문제도 틀립니다. 자, 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이따 하겠지만 이거는 당하는 행위. 당하는 행위. 피동까지 할 거예요. 들어본 사람 있고 특강 마지막 시간에 특강 들은 친구는 이제 잠깐 하기는 했는데 뭐 간단하게 했는데. 자, 그래서 사동, 피동. 아이가 밥을 먹는다. 자, 이거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얘들아, 주동이에요. 자, 스스로 자기가 밥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동으로 바꾸는 거를 하는 거야. 자, 사동으로 바꿔볼게요. 정은이, 시작. 안 나왔어. 새로운 예시야. 그냥 불러. 아이가 밥을 먹는 걸 문장의 의미는 그대로 고정이 돼야 되고, 자, 시키는 의미로 바뀌려면 누가 나와야 되겠지. 아무나 그냥.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어보자. 인다. 이렇게 되겠지. 자, 얘들아, 엄마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 바뀌죠? 여기 바뀌지. 자,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바뀌는지를 방법을 너네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이해하고 외우고 그 다음 문제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엄마, 원래 아이가 이렇게 갑니다. 자, 원래 아이는 주어예요. 근데 이게 부사가 된 거예요. 이거 부사예요. 부사격 주사 되게 모르는 애들 많더라고. 자, 그러니까 주어가 어떻게 된다? 부사가 된다. 자, 자리가 바뀐다. 어순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어순 도치. 자, 그다음 두 번째. 엄마라는 새로운 주어. 자, 그러니까 사동문에서 이게 이제 사동문